이게 말이 됩니까? 고작 변방의 언어일 뿐인데. 유럽연합교육위원회 회의실은 비명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독일 대표가 서류를 집어던지더군요. 한국어 경제적 가치도 없는 언어예요. 애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라틴어의 자부심이 짓밟힌 현장. 유럽의 거리는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수만 명의 Z세대가 광장에 모여 있더군요. 그들이 외치는 건 불어도 독일어도 아닙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BTS의 노래와 우리의 가락이 섞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로 떼창하는 아이들. 막을 방법이요? 당연히 없죠. 유럽 교육부의 항복 선언. 그 충격적인 내막이 지금 열립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재밌게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안드레아 루소입니다. 유럽연합EU 교육문화 집행위원회에서만 20년을 보낸 뼛속까지 유럽 중심주의자인 사람입니다. 제 평생의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어는 곧 권력이며 유럽의 언어가 세계의 표준이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우리의 언어들이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오늘 제가 평생 쌓아온 이 거대한 자부심의 성벽이 단 한 줄의 노랫말과 낯선 동양의 글자 앞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위원회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올린 보고서입니까? 독일 교육부 대표 밀러가 얼굴이 핏빛으로 달아오른 채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유럽 내 지세대 외국어 학습 선호도 조사 결과. 거기엔 믿기지 않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고등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선택하던 전통의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 빈자리를 독식한 것은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무려 전년 대비 800%라는 미친 듯한 성장률이었습니다. 밀러는 비명을 지르듯 내뱉더군요. 한국어, 고작 동쪽급 변방에서나 쓰는 언어 아닙니까? 경제적 가치도 역사적 뿌리도 우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 언어를 우리 유럽의 엘리트들이 선택한다니요. 이건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기술만 앞선 신흥국으로 치부하며 우리말을 한낱 유행가에나 쓰이는 천박한 소리라고 비하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의 분노에 동조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태풍이겠지. BTS인지 뭔지 하는 그룹이 사라지면 아이들은 다시 우리 고귀한 언어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믿음은 그날 오후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가 광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인이었고 독일인이었으며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수만 명의 유럽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리랑을 한국어 원어로 떼창하고 있었습니다. 번역기요? 자막요? 그들에겐 그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노래의 가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 특유의 한과 정이라는 정서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수석관님, 저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곁에 서 있던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도구로 가르쳤습니다. 취업을 위한 수단, 정보 전달을 위한 매개체로요. 하지만 저들은 한국어에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BTS의 소우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빛나 각자의 반각자의 별에서. 수만 개의 핸드폰 조명이 별처럼 빛나고 아이들은 그 가사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발음이었습니다. 받침 하나 억양 하나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는 제 질문에 한 독일 소녀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우리말로는 보고 싶다는 말에 그 깊은 울림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어미 하나의 상대에 대한 예의와 사랑이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그건 마법 같아요. 밀러 대표는 여전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원회 긴급회의에서 한국어 교재가 서점가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영어 교재보다 많이 팔린다는 통계를 보고받고도 서점주들이 미친 게 분명하다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런던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독일어 반이 폐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한국어 반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BTS의 가사를 해석하기 위해 밤을 새워 자음과 모음을 공부합니다. 가나다라마바사. 그들이 흥얼거리는 이 소리는 이제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100년 넘게 공고히 유지되어 온 유럽 언어의 패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정서와 그 정서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위대한 글자 한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히 음악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심을 가장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한국어가 가진 구조적 우월성이 유럽의 심장을 관통한 사건입니다. 밀러 대표의 비아냥도 교육부 장관들의 당혹감도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유럽의 지세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정보에 나열인 유럽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을 어루만지는 한국어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광장에는 다시 봄날이 울려 퍼집니다.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아이들의 떼창은 이제 유럽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언어혁명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아래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마그마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육부 대표 밀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가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언어인지 연구소에서 긴급하게 날아온 실험 데이터들이 떠올랐습니다. 밀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유럽의 아이들이 독일어 문장을 읽을 때보다 한국어 문장을 들을 때 뇌의 감정 영역이 40%나 더 활성화된다니요. 이건 언어적 오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데이터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연구소는 유럽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더군요. 똑같은 상황,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장면을 유럽의 5개 언어와 한국어로 들려준 것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언어로 임살인하지 SUIS 디사를 들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그저 정보를 수신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어로 죄송해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미 변화를 들려주자 아이들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단어의 뜻을 다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의 어미 속에 담긴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교수님, 한국어는 소리 자체가 살아있어요. 말끝 하나에 진심이 뚝뚝 묻어난다니까요. 실험에 참가한 한 프랑스 남학생의 인터뷰 영상이 회의실 벽면에 흐르자 장관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변방의 언어가 실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정교한 감정의 악기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영국 대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런던의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 가디언의 초판 인쇄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면 톱기사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런던의 옥스퍼드 서커스 광장, BTS의 아리랑에 점령당하다. 기사 내용에는 더 기가 막힌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영국 학생들이 한복을 변형한 옷을 입고 한국어 가사가 적힌 팻말을 든 채 떼창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한국의 예절과 관계를 수입하고 있어요. 영국 대표가 절규하듯 덧붙였습니다. 런던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사를 할 때 유럽식의 가벼운 목례가 아닌 한국식의 정중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내는 요아스미다의 마법에 아이들이 매료된 것입니다.
밀러 대표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문화적 식민지화입니다. BTS가 부르는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나를 버리고 가는 이미 발병이 난다니 이게 무슨 저주 같은 소리입니까?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다니요. 그는 한국어의 한이라는 정서를 비합리적이고 뒤떨어진 감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자료를 훑어보던 이탈리아의 원로 언어학자 마르코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대표, 당신은 틀렸어. 아이들은 저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책임을 배우고 있는 거야. 마르코 교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언어에는 나와 너만 존재하지. 하지만 한국어에는 우리가 있고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7단계의 존댓말이 있어. 우리 언어가 개인의 자유를 말할 때 한국어는 타인에 대한 예우와 진심 어린 사과를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오. 아이들은 지금 우리 문명이 잃어버린 사람 사이의 온기를 한국어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저 멀리 브뤼셀 광장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BTS에 전하지 못한 진심이 유럽의 거리를 적시고 수만 명의 아이들이 외로움이 가득히 피어있는 이 가던 가시투성이 라며 한국어 가사를 곱씹는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어 자막을 보지 않습니다. 가사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어 특유의 발음이 주는 떨림을 가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유럽 교육부는 더 이상 금지나 규제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점에는 한국어 교재를 사려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고 SNS에는 오늘의 한국어 한 문장 챌린지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밀러 대표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태블릿 화면 속 독일 청년들이 BTS의 아리랑 버전을 목청껏 부르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고 외치는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쌓아올린 유럽의 언어 체계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인간의 심장을 울리는 데에는 한국어의 그 따뜻하고도 정교한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요. 유럽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오는 사랑해요, 한국어. 라는 함성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이제 단순한 학습 열풍을 넘어 유럽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문화적 지각 변동으로 번져갔습니다. 2024년 여름 위원회 본부가 있는 브뤼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듯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삼엄함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군대의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는 거대한 떼창의 소리였죠. 빛나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빛들. 우리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수천 명의 청년이 위원회 정문 앞에 모여 BTS의 소우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든 피켓이었습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비뚤비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한글 문장들이 가득했죠. 한국어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번역된 가짜가 아닌 진짜 한국어를 원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프랑스 교육부 장관 레오나르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드레아 수석관, 저걸 보십시오. 저 아이들 중에는 내 손자도 있습니다. 녀석은 이제 집에서 불어를 쓰지 않아요. 할아버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서툰 한국어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20년 넘게 키워온 손자에게 그런 깊은 울림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밀러 대표가 그토록 비하했던 변방의 언어 한국어는 이제 유럽의 가장 고귀한 지성이라 자부하던 학계마저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그리고 소르본 대학의 원로 교수들이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언어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인간관계의 깊이와 정서적 예우를 담아내는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는 한국어의 존댓말과 어미가 가진 인류학적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 대학들과 전면적인 교류를 시작하겠다. 이것은 유럽 지성계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밀러 대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때 광장의 스피커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BTS가 전 세계에 선보였던 아리랑의 현대적 변주곡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유럽인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자기 언어만이 최고라고 믿어온 유럽인들의 오만이라는 고개를 넘어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는 행진곡이었습니다. 밀러 대표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나 알고 부르는 겁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게 우리 유럽의 자유주의 정신과 맞느냐 말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아이들은 그 가사를 저주가 아니라 간절한 붙잡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 처절한 진심, 번역된 I miss you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그 한국적인 정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책임 있는 사랑을 저 노래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학생들은 BTS의 가사를 해석하기 위해 한국의 고전 문화까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러브보다 깊고 프렌드십보다 끈끈하며 어펙션보다 묵직한 그 한국어만의 고유한 정서. 아이들은 그 정을 직접 느끼기 위해 스스로 한국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교재 개발 예산으로 5억 유로를 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러 대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유럽의 거물들이 차례로 펜을 들었습니다.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유럽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탈리아 대표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창밖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BTS의 노래가 끝나자 수만 명의 청년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어 최고. 파리의 하늘에, 베를린의 거리에 한국어 함성이 가득 찼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언어의 장벽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간 지켜온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정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유럽의 심장을 완전히 관통해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모든 성벽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럽의 가장 높은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2025년 봄 유럽연합교육위원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어를 유럽연합의 공식 제2외국어 권장 목록에 추가한다. 이 한 문장이 발표되는 순간 브뤼셀 본부 앞 광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밀러 대표는 이제 분노 대신 깊은 상실감과 묘한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광장 한복판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북을 치는 독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BTS의 아이디오엘에 맞춰 사물놀이 장단을 섞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덩기덕 쿵 더러러러. 우리 민족의 신명나는 가락이 유럽의 심장부를 울릴 때마다 구경하던 수만 명의 유럽 시민들은 얼쑤 좋다 라는 추임새를 완벽한 발음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루소 수석관, 내가 졌소. 완전히 졌어. 밀러가 허탈하게 웃으며 제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어에는 어떤 마법이 걸려 있는 겁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 낯선 소리에 인생을 거는 거죠? 저는 조용히 그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는 소르본 대학의 한국어 강의실에서 한 프랑스 학생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어를 배우며 효라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눈물 섞인 고백에 강의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현지 교수들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가르친 언어는 나를 주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우리를 생각하고 상대를 예우하며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 따뜻한 예절에 중독된 겁니다. 차가운 개인주의에 지친 유럽의 영혼들이 한국어라는 안식처를 찾아낸 것이죠. 이제 유럽 전역의 학교 게시판에는 라틴어 대신 한국어 수강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학 연구소 부지를 기존보다 10배 넓히기로 했고, 파리의 서점가에는 한국어 단어장이 영어 사전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어는 이제 유럽의 새로운 상식이자 교양이 되었습니다. 광장의 떼창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수만 명이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파리의 밤하늘의 별처럼 박힙니다. 번역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진심. 밀러 대표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발을 구르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수첩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더군요. 사랑해요, 한국어. 유럽의 자존심을 상징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한국어의 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기술과 경제로 세계를 호령하던 유럽이 동양의 작은 나라가 수천 년간 정성스레 빚어온 말의 힘 앞에 스스로 문을 열어젖히는 기적을요.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한국어라는 따뜻한 정서가 유럽의 차가운 이성을 녹이고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내는 이 경이로운 현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유럽은 이제 한국어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평범한 인사말 속에 담긴 거대한 울림이 유럽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위대한 한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